중국이 얼토당토한 이상한 윤석열의 외교가 니네들한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2년 돼가지고 성적표 받아보니까 알겠지. 그러고 신나게 두들기는 거지. 중국은 맨 처음에 윤석열이 대만 이야기를 꺼내면서 건방지게 굴었다. 이거를 지켜보다가 혹독하게 복수를 해줬잖아. 지금 한국 경제가 그렇게 된 거는 자기가 그렇게 주도한 거다. 이렇게 아예 공표를 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가 2년 동안 너무너무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해댔는데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 이러고 오히려 공직자들을 갖다가 그래서 너무 웃기는 이런 상황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저 암담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면 여태까지 하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러면서 다들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버렸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여기저기 뻥뻥 뚫린 데가 많아서 기회는 많다.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실력 없고 막무가내고 고집불통은 오히려 재미있게 잘 다룰 수가 있어. 그리고 북한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갈라지고 이러면은 그것도 괜찮고 구보수와 신보수가 또 싸우게 될 것이고 아주 재미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기가 막힌 방법을 모색해봐라.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200석을 얻어가지고 국민 덕에 어부지리 어영부영 얼렁뚱땅 탄핵하고 넘어가다가 보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반발이 나오고 더 이상한 일로 보복당하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두뇌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진짜 누가 실력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누가 더 이 상황을 잘 유리해 나가는가에 따라 멋있게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장이 열릴 거거든. 거꾸로 이재명이 대선으로 가는 데에 커다란 좋은 징검다리를 놔준 거야. 이재명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이재명이 다른 야권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고 나면 누구도 어떻게 다른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게 돼. 그리고 이재명한테 그동안 덮어씌운 그 억울한 죄명 이런 거 다 씻겨 나갈 것이고 그래서 좀 시원한 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저들이 또 어떤 악랄한 짓을 할지는 그건 또 모르지.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하고 그런 식으로 뭐가 나올 때마다 몽둥이 들고 조국에 팡팡 두드려주면 그러면 이재명은 단단하게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지. 그리고 어우르는 힘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어우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협치다 뭐다 이런 말 하면서 괜히 시끄럽게 굴면 안 돼. 악당들은, 악질 정치인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야. 응징하고 잘라내 버려야지. 다시는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없고 더 이상 꿈틀거리지 못하게 이번 기회에 완전 대청소를 해야 돼. 그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정쩡하니 뭐 중립이 어쩌고 협치가 어쩌고 무슨 이것저것 들고 나오면서 법사위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김진태 같은 사람들 완전히 다 싹쓸이 해버려야 돼. 시간 낭비고. 근데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지. 박영선하고 양정철, 윤석열 추천해가지고 문재인한테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되게 민주당 사람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쪽에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로 추천을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 본색들이 드러나는 거지. 본색들이 드러난다는 거는 이 김에 이제 그래서 응, 다 문재인 사람들이지. 이 김에 슬그머니 그냥 섞어서 그렇게 뭘 하려고 했다가 그건 아니다.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는 중이야. 아니, 문재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쪽에 있었던 사람도 윤석열 쪽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어떤 기회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혹시 이 사람은 안 될까? 쟤는 안 될까?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결국은 윤석열은 지는 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름이 올라가는 것조차도 화가 나고 부끄럽고 짜증나는 일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원희룡 정도는 그래도 그냥 끝나는 김에 대충 또 한탕 하고 갈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또 안 하겠다 그랬다며 그것도 또
비서실장도 아니고 또 다른 자리라서 화가 났나 보지. 다들 떠올라. 가능한 사람들이 다 떠올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타진을 해보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간보기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없어.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그냥 한덕수 그대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기웃거렸는데 이미 민주당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김한길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다들 아무리 자기네들이 올려봐도 보수들이 용납을 안 하잖아. 뿌리가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뿌리가 다른데 어떻게 윤석열은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뿌리가 다르다. 이거 뿌리 다른 사람들 데려놨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혼줄이 나누니까 지금 보수들도 이거 안 되겠구나. 재미난 현상이야. 지금 이 국힘당들은 세상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이런 거지. 그런데 처음에 막 안철수도 나경원도 막 이야기를 하더니 큰 소리 치더니 갑자기 쏙 들어가네. 누가 뒤에서 또 협박을 했나 봐. 그런데 오히려 검찰 쪽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러다가 윤석열 때문에 검찰 심판받고 자기네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단단히 고삐를 잡더라고. 그런 것 같아. 왜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몇 군데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윤석열 쪽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검찰도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될 정도로 자기네들이 그 소수의 검찰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자기네들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위급 상황을 느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야. 이렇게 보면 검사들이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위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가. 감옥소 안에서도 그 죄수들을 공범들을 같이 함께 모아놓고 술도 먹이고 회유도 하고 또 주가 조작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써먹어가지고 자기네들 그 안에서 또 주가 조작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이름이 나와가지고 또 고발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세계는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그래서 이제 고발자들이 나오잖아 제보자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거지. 풍지박산 된다는 건 한 군데에서 터진 거 그거 막으려다가 저쪽에서 터지면은 어떻게든지는 이렇게 손을 못 써. 왜냐? 검찰 중에서 10%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편이었거든. 근데 윤석열 차단 중에서도 이제 지는 해다 그러면 한동훈 쪽으로 더 몰려가. 그럼 그 10%가 또 나뉘는 거야.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또 줄 서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근데 왜 한동훈을 볼 게 없는데도 그러는가? 검찰 쪽에서는 쥐고 있는 패가 있잖아. 윤석열을 무너뜨리면 그 공로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한동훈을 자꾸 이렇게 부추길 거라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정신없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은 싫으나 좋으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끼로 쓰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한동훈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자기를 노출시켜놨기 때문에 윤석열이 걸려들어도 자기가 걸려들어가고 윤석열을 패도 자기가 걸려들어가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근데 그런 한동훈을 이용할 검찰들은 한둘이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이제 꼬시는 거지. 한동훈 대선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검찰들이 꼬시다가 검찰들 이렇게 좀 자리가 자기네들이 좀 안전선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팽해버릴 거야. 왜냐? 실력이 다 들통난 사람을 어떻게 써? 웬만해야지 쓰지. 2년 동안 실력이 늘어? 아니야. 못 늘어. 그런 실력은. 그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를 않아. 그거는 어렸을 때 보통 어떤 그 역경을 겪어내지 않고는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거든. 죽었다 태어나도 안 되는 거야.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았어도 그거는 안 돼. 근데 그것도 못 받았지. 그런데다가 역경도 없었지. 맨날 비겁했지. 그런 사람이 2년 동안 어떻게 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안 돼. 사람들 주변도 옆에 있던 사람들도 안 따라다니잖아. 사람이 안 붙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당분간 있지. 조국이 바로 선거 다음날, 선거 발표가 나고 다음날 검찰한테 그랬다 그랬잖아. 김건희 특검 다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 준다. 니네들이 수사 좀 해라. 기소해서 수사하면 그러면은 특별하게 뭐 특검 안 들어가도 되잖아.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제 김건희 수사 들어가라. 이러고서는 경고를 했지. 이게 마지막 경고다. 자기네들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국회에서 너네들이 김건희 수사하고 끝내라. 아니면은 더 무서운 일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 협박을 한 거지. 크게 날리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문제가 더 커지지. 검찰이 김건희 수사 안 하면, 기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들은 김건희는 다시는 못 나와. 김건희는 경제 공부 따로 안 해도 돼. 타고난 사기꾼이라. 그런 거는 뭐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천공 수준밖에 안 될 거 아니야. 해봤자. 사기꾼은 딱 선이 있어.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사기꾼들은. 그래서 결말은 뻔해. 잔머리 아무리 많이 굴려봤자 정통으로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당해도 한두 번 처음에 설마 이러다가 한두 번 당하는 거 그거는 사람 좋아서 그런 거고 저들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또 당하냐고 안 그러거든. 트럼프 봐봐. 세상에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랬기 때문에 법에 없는 거를 잘 파고 들어가지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대통령 해먹고 또 하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도 못하는 그 더러운 범죄 사실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감옥에 들어가도 남을 거를 얼마나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아직 싸우면서도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람이 무슨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더러운 짓들을 했다면 아예 근처도 못 가지. 물론 이제 윤석열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에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을 잘 이용해가지고 저런 짓들을 한 거야. 큰 도둑들이지, 큰 도둑.